예, 이번 시간에 우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618페이지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해서 가장 많이 관심이 있죠. 최근에 세액공제 금액도 클 뿐더러 요건들이 그러니까 다른 요건들이 없고 고용만 증가하기만 하면 세액공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고요. 또 최근에 경정 청구로 인해서 많이 또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아주 자세하게 좀 시간이 길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적용 대상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법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제 요 자료가 법인세 강의할 때 제가 사용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법인은 그냥 내국인, 사업자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적용 대상자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내국인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한번 보면 법인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되어 있고요. 개인은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도 제외된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는데, 자, 우리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되는 법 조문을 보면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내국인이 그러니까 뒤에 가면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조세특례제한법 7조 4에 가면 상생결제 관련되는 세액공제 조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소득에서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뒤에 이와 같다라고 되어 있죠. 7조 4 밑에 있는 모든 조문들은 사업소득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고용이 증대됐을 때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과 법인을 이렇게 부동산 임대업을 차별을 둘 이유는 없는데 어쨌든 규정상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세액공제액은 1과 2의 금액으로 따져주시면 됩니다. 두 개 합쳐서 갑니다.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한 인원수의 기업별 다음의 금액이다라고 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중견 대기업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인 경우에 수도권은 1,100만 원, 지방은 1,300만 원으로 세액공제 한 명당 인원수당 계산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한 인원수의 기업별 다음의 금액이다라고 해서 중소기업은 700만 원, 수도권, 지방은 770만 원을 세액공제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청년과 청년 외로 구분해서 인원수를 계산해야 된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1과 2에 증가한 인원수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해서 적용이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 주시는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한번 보시면 사례를 통해서 보시면 청년이 2명 증가를 했고요. 청년 외가 1명 증가하고 전체가 1명 증가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청년 2명에 대해서 수도권 아니다라고 했을 때 1,100만 원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2명에 대해서 2,200만 원 세액공제, 그리고 청년 외가 감소했기 때문에 청년 외는 없는 걸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전체 인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1명 증가했기 때문에 1명을 기준으로만 적용해라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상시 근로자 수 증가 1명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1,100만 원만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부분 보면 청년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외가 증가했고요. 그래서 전체가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가 1명 증가했죠. 청년 감소했으니까 당연히 공제 못 받고요. 청년 외에 대해서 3명이니까 700만 원 적용해서 2,100만 원 적용할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체가 1명 증가한 부분을 1명에 대한 한도로 적용하기 때문에 700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청년은 2명 늘어났고요. 전체가 청년 외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청년 2명에 대해서 1,100만 원씩 2,200만 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부분이 0명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금액은 0원이다라는 겁니다.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정대 세액공제 한도 규정이 도입이 됐는데 이 한도 규정이 고용정대 세액공제 처음 생겼을 때부터 규정이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예규를 통해서 20년 1월 1일 전 개시한 과세 연도에도 적용된다라고 기획재정부에서 예규가 나왔습니다. 자, 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해석이 나오기 이전에 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하는 거다라고 국세청에서 예규가 나왔는데요. 본 해석으로 인해서 삭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했던 과세 연도 세액분에 대해서 추징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추징이 발생할 수 있고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급 입법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법원 판례까지 가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다만 이제 가산세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가산세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가면 28조에 가면 가산세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법 해석에 관한 부분입니다. 세법 해석에 관한 부분으로 인해서 과세가 달라질 때는 가산세를 감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가산세 감면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본세에 대한 추징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상시 근로자와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이고요.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다만 근로계약에 연속된 갱신으로 인해서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자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죠. 즉,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상시 근로자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상시 근로자에 포함을 한다라는 겁니다.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되지만 0.5명 내지 0.75명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법인세법상 임원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대표자와 그 배우자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의 직계존비 속 그 배우자,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형제자매라든가 이런 사람들 전부 인원수에서 제외합니다. 자,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가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휴직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하느냐, 이건 사실 판단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예규들하고 종합해서 보면 휴직자에 대해서는 급여 원천징수는 안 됩니다. 급여 원천징수는 안 되지만 건강보험료의 경우에 육아휴직자도 납부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하다 보면 건강보험료 부담 금액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사업자 가입자로, 직장 가입자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신규 입사자의 매월 말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 입사한 월에 월급이 굉장히 작거나 근무 기간이 짧아 갖고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건강보험료나 이런 부분들 납부 사실이 확인이 되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년 등 범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병역기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창업 감면일 때 청년은 34세 이하입니다. 그런데 고용정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청년은 29세 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마다 청년의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때 청년에는 다음의 사람이 제외됩니다.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유해업소에 근무하는 청소년 무조건 제외됩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는 무조건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외되는 게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고요. 청년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으로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고용계약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한다라는 기간이 있으면 기간제 근로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로계약서를 쓰실 때 입사일자부터 그 기간이 종료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 연도는 없어야 되겠죠. 그죠? 없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기간제 근로자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언제 입사해서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정해지면 기간제 근로자에 걸리게 됩니다. 주의하시고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을 청년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상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 환자 관련해서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청년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에 대한 부분 보면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로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서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 개념들 잘 정리를 하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상시 근로자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청년 범위에는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의미를 한번 보면, 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미만인 사람이 해당 과세 연도에 60세 이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 50세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는데 나이가 60세 넘어갔다라고 하면 청년에 포함이 되느냐라는 건데 청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고요. 청년 외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이 고용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해당 과세연도에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은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사할 때 계약서 쓸 때 만 60세가 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하는 부분, 이렇게 계산하는 건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갑니다. 단시간 근로자 중에 1개월에 60시간 이상인 자는 근로자는 근로자 수 계산할 때 0.5명, 0.75명으로 계산한다라는 점도 기억하시고요. 자,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시기를 한번 보면 단기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한번 계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 감소로 인해서 단기 이전의 세액공제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도 한 번 더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청년 의제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청년은 나이가 29세 이하라고 되어 있죠. 29세 이하에 입사해서 시간이 지나서 30세가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청년에서 청년외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청년 고용 인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고용이 감소하게 되면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후 관리를 할 때에는 청년 의제 규정은 그대로 적용이 그러니까 한 번 청년은 계속 청년으로 보고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에 직전 과세 연도 상시 근로자 수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법인 전환 전의 사업에 직전 과세 연도 상시 근로자 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본점 지점을 운영할 때 이건 합쳐서 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 합쳐서 하고요. 개인 사업자는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때 상시 근로자 수는 전부 사업장 전부 합쳐서 계산을 합니다. 자, 최초 과세 연도의 세액 공제액 관련해서 세액 공제액은 청년 상시 근로자 인원수의 기업별
공제 금액 적용하는 부분이죠. 자, 두 번째 부분도 마찬가지죠. 청년 외 상시 근로자 수 인원수에다가 770 적용해서 세액 공제액을 계산을 합니다. 이때 증가한 인원수는 증가한 상시 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액공제 적용 받았을 때 고용증대 세액공제 추가공제 적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고용유지 추가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까지 고용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1년간 추가적으로 더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인 경우는 2년 동안 더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2년 동안 고용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앞에서 세액공제 받았던 그 금액을 계속해서 2년, 그래서 최대 중소기업은 3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2년 내에 고용이 감소했을 때에는 세액공제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 납부세액에 따른 이자 상당 가산액은 없습니다. 자, 표로서 한번 보면, 자, 18년도 대비 19년도에 직원이 1명 늘었습니다. 1명 늘어서 청년이 1명 늘었다라고 보죠. 1000명 1명 늘어서 1100만 원 세액공제 신청을 하고 공제를 받았습니다. 22년도에는 19년도 대비해서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19년도 1차 세액공제였고요. 20년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19년도 2차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21년도에는 어떻게 되죠? 19년도 대비해서 직원이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19년도에 대한 세액공제 3차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적용이 되면 중소기업일 때 최대 3,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1명 늘어났을 때 3년 동안 3,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0년도 기준으로 보면 19년도 대비해서 1명이 늘었죠. 그래서 20년도 1차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21년도는 20년도 대비해서 그러니까 1명이 유지가 되고 있죠.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그러니까 20년도 대비해서 고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3차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0년도 기준은 어떻게 되죠? 20년도 1차와 19년도 2차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최대 2,200만 원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세액공제, 2차 세액공제, 3차 세액공제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다 분리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2차 분이 19년도인지 20년도 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혼선이 자꾸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리시켜서 적용을 고민하시고 하나하나 계산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21년도 기준으로는 어떻게 되죠? 21년도는 20년도 대비해서 고용이 1명 늘었기 때문에 1차 세액공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최대 3,300만 원까지 된다라는 거죠. 21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21년도 1차 세액공제, 20년도 2차 세액공제, 19년도 3차 세액공제까지 된다라는 거죠. 2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3,300만 원까지 사례에서는 되는데, 자, 22년도 1차, 21년도 2차, 20년도 3차분까지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1차, 2차, 3차를 적용할 때 다 분리해서 요건들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다음 해에 다시 증가한 경우에도 고용증대 적용이 되느냐라는 건데 적용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고용증대 세액공제, 추가세액공제 적용 배제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추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고용감소 추가세액공제 배제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서 감소하게 되면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그 다음 과세연도에는 전부 배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지만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증가세액공제는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예규에 의해서 다만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청년 외 공제액을 적용한 금액과 당초 청년 외 추가세액 공제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규정이 조금 개선이 됐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우리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 공제 배제 및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고용유지 추가세액 공제 적용 방법과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18년도에 5명, 19년도에 6명이었다라고 하면 19년도에 1명이 늘었죠. 1명이 늘어서 1명에 대한 세액 공제했습니다. 20년도에는 19년도 대비해서 유지가 됐기 때문에 2차 세액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20년도, 21년도에 어떻게 되죠? 19년도 대비해서 1명이 감소했죠. 추가 공제 배제된다라는 겁니다. 19년도 3차 세액 공제가 배제된다라는 겁니다. 20년도에 어떻게 됩니까? 19년도 대비해서 1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1명에 대한 세액 공제했습니다. 20년도 기준으로 어떻게 되죠? 2명이 감소했죠. 2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제 배제됩니다. 배제되면 22년도에 3차 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죠? 7명 대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2명이 증가했죠. 증가했다 하더라도 배제된다라는 겁니다. 20년도하고 21년도는 당연히 감소했기 때문에 세액 공제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상태이고, 자, 5명에서 9명으로 늘었지만 추가 공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1년도 대비 22년도 새로운 세액 공제는 당연히 4명 기준으로 세액 공제가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자,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는데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만 감소했다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18년도하고 19년도 비교해 보면, 자, 전체가 2명 늘었습니다. 2명 늘었고요. 청년이 1명 늘었네요. 그죠? 1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청년 외 세액 공제, 청년 세액 공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20년도는 전체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죠? 전체가 유지가 되고 청년도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청년 외 청년 추가 세액 공제가 2차 세액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21년도는 어떻게 되죠? 자, 전체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전체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청년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1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근데 전체는 플러스 3명이 증가했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19년도 청년 외 추가 공제는 적용이 될 거고요. 청년 추가 공제는 원래 배제합니다. 원칙은 배제하는데 이때 배제가 완전 배제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최근 예규 3월 6일자 예규에서 바뀌었습니다. 21년 전체 상시 근로자 수 9명은 19년도 전체 상시 근로자 수 6명보다 3명 증가했지만 청년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소한 과세 연도부터 청년 추가 세액 공제는 배제합니다. 배제하는데 이 경우에도 2020년도 증가한 청년 상시 근로자 수 어떻게 되죠? 1명이 증가했었죠. 이때 1명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청년 외 공제액을 적용한 금액 기준 1명 곱하기 700만 원에 대한 부분과 당초 청년 외 추가 세액 공제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당초 추가 세액 공제를 적용을 해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명 늘었잖아요. 그죠? 1명 늘고 전체 2명 늘었으니까 청년 1명, 청년 외가 늘어났는데 결국에 청년이 줄어들면서 청년 외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청년 외가 늘어났다라고 보고 추가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부분은 법 조문하고는 해석이 조금은 안 맞습니다. 안 맞지만 당초 입법 취지를 반영해서 해주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는데 청년만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20년 대비해서 한번 보시면, 자, 20년도 기준으로 어떻게 됩니까? 19년도에서 20년 청년 1명 늘어서 청년 외 청년 세액 공제 적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년이 마이너스 2명으로 감소했고요. 전체는 1명이 플러스 됐죠. 자, 이 경우에 20년도 추가 공제, 청년 외 추가 공제 적용이 되지만 청년 추가 공제는 배제가 됩니다. 자, 22년도는 전체가 유지가 되고 있죠. 플러스 2명인데 어떻게 됩니까? 청년은 플러스 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명 늘어났습니다.
이 경우에도 앞에서 청년 배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청년 추가 공제는 배제가 되긴 합니다. 배제가 되지만 완전 배제는 아니고 청년으로서 세액 공제를 적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증가했던 청년 인원수에 대해서 청년 외 세액 공제 금액을 적용한 부분을 추가 공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21년 전체 상시 근로자 수 9명은 20년 전체 상시 근로자 수 8명보다 1명 증가했고 청년 상시 근로자 수가 2명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한 과세 연도부터 청년 추가세액 공제는 배제합니다. 21년, 22년 과세 연도에 전부 배제합니다. 이 경우에도 20년도에 증가한 청년 상시 근로자 수 1명에 대해서 청년 외세액 공제를 적용한 금액 1명에 700만 원 적용한 금액 700만 원과 당초 청년 외 추가세액 공제를 합친 금액을 추가 공제해 주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시면 22년도에 어떻게 될 거냐. 22년도도 배제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2년도에 최초 세액 공제 받은 과세 연도인 20년도 청년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했다 하더라도 청년 추가세액 공제는 배제됩니다. 왜냐하면 21년도에 이미 배제가 됐기 때문에 배제가 됩니다. 이렇게 배제가 되지만 이 경우에도 20년도 때 청년이 1명 늘어났었죠. 그죠? 1명에 대한 부분을 청년 외로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청년 외 금액인 700만 원 적용해서 청년 외 추가세액 공제하고 합쳐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했는데 청년 등만 감소한 경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청년이 감소했죠. 청년이 감소하고 전체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청년 부분에 대한 세액 공제가 없으니까 청년 외 1명에 대해서 적용을 받았고요. 22년도에는 이렇게 청년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청년 외만 추가 공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1명 늘어났고 청년이 3명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1명 늘어났고요. 1명 늘어났고 청년이 3명 늘어났죠. 그러면 전체 1명 한도로 기준해서 1명에 대해서 청년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 감소 시에 공제세액 추가 납부와 관련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하는 시기는 단기세액 공제액을 계산할 때 한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고용 감소로 인한 단기 이전 세액 공제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한 번 더 계산합니다. 청년 의제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후 과세 연도에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로 봐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고용 감소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만 이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할 때 적용은 안 됩니다. 당해 연도 세액 공제를 의미합니다. 요거는 단기 세액 공제를 말합니다. 단기 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소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만 적용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청년 등 고용정대 세액공제 적용 시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직전과세 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 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 시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당해 연도 세액공제 적용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당해 연도 세액공제 계산할 때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부분인데요. 21년도에 예를 들어서 청년이 1명 7월 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1월 달에 만 30세가 넘어버립니다. 이런 경우에 22년도에 청년이 아니다라는 거죠. 당해 연도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는 21년도에 청년은 0.5명이고요. 22년도에 청년은 제로고 그러니까 청년 외가 1명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증가한 상시 근로자 수는 청년은 0.5명 감소했고요. 청년 외가 1명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가 0.5명 증가한 걸로 해서 세액 공제가 됩니다. 요 케이스를 우리 추가 납부세액, 추징세액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21년도에 청년으로 입사한 직원은 한 명 입사했는데 22년도로 가면 같이 한 명으로 계속 청년으로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기간 동안 청년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0.5명이고요. 청년 외 0.5명이기 때문에 결국에 감소한 상시 근로자 없습니다. 근로자 수 변동 없다라고 해서 그대로 그러니까 추가 납부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이제 추가 납부 부분을 한번 보면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또는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 중에 일부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됩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감소하는 인원수가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보다 큰 경우에 보면 이제 청년 상시 근로자 수 감소한 인원수에 상시 근로자 감소한 인원수 차액 부분에다가 1번과 2번 차이, 그러니까 청년 세액공제 금액하고 청년 외 세액공제 금액 차이 금액,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감소한 인원수에 청년 금액을 적용해서 세액공제 금액을 추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1년 이내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해서 적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액공제 추가 납부 부분은 굉장히 복잡한데 안타까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할 수 있는 산식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하셔갖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면 자, 20년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에 3명, 7명, 10명, 그 다음에 21년도에 인원수가 8명, 10명, 18명에서 5명 증가하고 3명 증가하고 총 8명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21년도의 세액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년 5명에 1,100만 원, 그 다음에 청년 외 3명에 그러니까 700만 원에서 7,6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았습니다. 자, 21년도에 청년이 4명 감소했고요. 청년 외가 1명 증가했고 전체 근로자가 3명 감소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추가 납부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4명에서 3명 차이, 1명 부분에 대해서 청년과 청년 외 세액공제 금액 차액 금액 400만 원 적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명에 대해서 1,100만 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00만 원을 추가 납부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밖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상시 근로자 감소한 인원수의 청년 공제 금액,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인원수의 그러니까 청년 외 상시 근로자 감소한 인원수의 청년 외 근로자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해서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사례를 통해서 보면 20년도, 21년도 공제받은 금액 7,600만 원 세액 공제받은 건 똑같습니다. 사례가 똑같습니다. 21년도에 청년이 1명 감소하고요. 청년 외가 2명 감소하고 전체 3명 감소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액 공제 부분을 보게 되면 자, 세액 공제 부분은 700만 원 5명 1,100만 원, 3명 700만 원에서 7,600만 원 세액공제 받았고 22년도 같은 경우에 3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1명에 대해서 청년 1명에 대해서 1,100만 원, 나머지 2명에 대해서 7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추가 납부세액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에다가 차액 부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사례를 통해서 보면 20년, 21년 증감 관련되는 부분 7,600만 원 세액 공제 받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청년 감소하고 전체가 감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청년 외가 2명 증가하고 1명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전체가 1명 증가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한번 보시면 21년도에 7,600만 원 세액 공제 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자, 22년도로 들어가면
22년도에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21년도보다 감소하지 않았고 청년만 감소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원래 청년 추가세액 공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청년 인원수에 대해서 1차 년도에 청년 증가 인원수에 대한 부분을 청년 외 공제액을 적용해서 추가 공제해 준다라는 겁니다. 5명에 700만 원 적용한 3,500만 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청년 외 추가 공제 당초에 받았던 금액이죠. 3명에 700만 원 있었습니다. 그죠? 3명에 700만 원, 2,100만 원 해서 총 5,600만 원을 추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이 감소했죠.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납부가 나옵니다. 22년도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 대비 19명보다 1명이 증가했으나 청년 상시 근로자 수가 1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 감소한 부분 1명에 대해서 차액 부분 400만 원만큼 추가 납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공제받은 과세 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